안녕하십니까. 이번 방송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크게 당황시킨 우크라이나의 이른바 베테랑 드론 부대의 작전과 스파이더 작전에 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 드론 미사일을 퍼붓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푸틴 대통령이 아닌가. 이번에 반대로 우크라이나에 정교한 드론 기습 작전에 푸틴 대통령이 한번 세게 아주 크게 얻어맞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10조 원어치의 전폭기와 330억 원짜리의 희귀한 무기를 박살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요. 우크라이나만 죽는 게 아니죠. 전쟁은 치고받는데요. 러시아도 그만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쩍 우크라이나가 공세를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희귀 무기라는 거는 보편화된 무기가 아니라는 거죠. 전선에서 러시아군이 갖고 있는 주파크 1이라는 전자 무기인데요. 레이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동영상인데 한번 동영상을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이 부분이 이 주파크 1, 그리고 이것이 지금 기동하는 모습인데요. 여기 네모칸이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의 이 표적이죠. 타겟이죠. 이 타겟 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예, 폭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대로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레이더 시스템인데요. 대포병 레이더 시스템이죠. 마주하고 있는 적 포병의 위치를 추적하는 기능하고 그다음 포착해서 이것을 데이터화해서 자기 아군의 포병에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포병 시스템이죠. 첨단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동부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방어 작전을 맡고 있는 전략 그룹이 있습니다. 영상을 이들이 공개했는데요. 앞에서 보신 대로 나무가 우거진 숲에 은닉해 있던 주파크 1이 우크라이나군 드론에 포착이 돼서 폭발하는 영상을 베테랑 부대의 텔레그램에 공개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부대는 정규군도 아니죠. 비정규 기동포병대였는데요. 고령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비역이니까 베테랑이죠. 자발적으로 조직해서 활동을 하는 예비군 부대죠. 이 베테랑 예비군들의 공습에 러시아 핵심 포병자산 주파크 1이 아주 박살이 나는 그런 모습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 주파크 1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적의 포병은 물론 박격포 심지어는 방공 시스템의 발사 위치까지 고정밀로 찾아냅니다. 그래서 전선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무기죠. 사람으로 치면 눈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정확한 조준 데이터를 만들어서 아군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이 대포병 사격에 있어서는 이것에 의존해서 정밀 타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무기는 일본의 최대 70개 포병의 위치를 탐지하고 최대 4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당 가격이 2,400만 달러, 우리 돈 약 330억 원에 달하는데요. 러시아군도 극소수 보유하고 있는 아주 희귀한 군사 자산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이 베테랑 부대 이름은 호르티차 작전 전략 그룹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베테랑은 군에서 제대한 사람이죠. 그야말로 따라 베테랑입니다. 역전의 용사들, 비정규 군인들로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들의 활약이 우크라이나 군에게 큰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결과가 된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이걸 찾아내서 파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러시아 포병의 정밀 조준 능력을 떨어뜨리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적에게 노출되지 않기도 하지만 우크라이나 포병의 위험이 상당히 감소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고가의 무기니까 러시아군 예산과 장비 보급에도 타격을 줬을 게 뻔합니다. 도랑치고 가재 잡고.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적의 포병에 포격을 가하는 것보다 적이 가진 정밀 타격 시스템을 박살내는 전술. 이것이 우크라이나 군이 지금 하고 있는 전술이죠. 이때 마침 6월 1일 조금 됐습니다만 현지 시간 오후 1시 튀르키예 현지에서 2차
평화회담, 종전회담을 앞두고 있었는데 협상 하루 전까지도 공격을 서로 주고받았죠. 그래서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이런 작전이 또 있습니다. 스파이더웹 작전으로 명명된 이 작전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1년 6개월 동안 직접 지휘하고 바실리 말리우크 SUV 정복장이 총괄한 작전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전략 폭격기를 때리자라는 작전입니다. 이 작전을 위해서 사전에 우크라이나는 자국 내에 전시된 투플레스 95와 투플레스 22 러시아 전략 폭격기하고 똑같은 거죠. 면밀히 분석해서 취약점을 알아낸 뒤에 AI에게 학습을 시켜서 자폭 드론에 탑재를 했다고 합니다. 드론은 117대 이렇게 동원되는데요. 위장 컨테이너 천장에 드론을 숨겨놓고 트레일러에 실어서 러시아 내부 해당 공군기지 인근 깊숙한 곳까지 밀반입해서 배치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40대가 넘는 러시아 전략 폭격기들이 여러 기지에 집중되는 2025년 6월 1일을 노려서 동시다발로 이 드론을 작동시킵니다. 러시아 공군기지 중에서 어느 공군기지가 두들겨 맞느냐? 시베리아의 이르쿠츠 벨라야 기지, 최북단의 무르만스크의 올레냐 기지, 러시아 서부 라잔 인근의 다길레보 기지, 모스크바 인근의 이바노보 기지 등 총 4곳이라고 합니다. 이들 공군기지에는 투플레프 160, 투플레프 95, 투플레프 22 등 다양한 전폭기와 정찰기가 배치되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중 벨라야 기지는 키이우에서 4,980km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네, 지도에 보시면은 우크라이나가 공격한 러시아 공군기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리는 이제 키이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 키이우입니다. 올레냐 공군기지는 2,090km. 모스크바를 지납니다. 그리고 다길레보, 이게 모스크바 인근이죠. 이바노보, 모스크바 인근이고, 그 다음에 4,980km 떨어진 지역의 공군기지가 벨라야 기지입니다. 이 벨라야 기지가 제일 먼 기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르쿠츠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시베리아 이르쿠츠는 러시아의 동남부에 있는 주인데요. 우크라이나에서 멀고 먼 지역입니다. 4,980km나 떨어진 지역이죠. 여기를 때린 건데 이르쿠츠는 세계에서 가장 깊다고 하는 바이칼호가 있는 곳이죠. 푸틴은 이제 이 전략 자산들을 러시아 어디든 쉽게 숨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적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파괴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이 우크라이나입니다. 영국의 BBC 말을 빌리면 이제까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보여준 가장 정교한 작전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투플레프 160이 주로 핵미사일 공격에 사용하는 전폭기입니다. CNN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장비 기술력뿐만 아니라 운영 방식에서도 기민한 전술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분석해 줍니다. 더구나 멀리 떨어진 표적을 향해 드론을 조종하는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은 드론들을 기체 날개에 위치한 연료 탱크 등 취약점을 정확히 조준했다는 것. 이 폭파될 때 불덩이가 확 일어나는 것으로 봐서 연료를 잔뜩 싣고 출격을 준비하고 있었음을 증명해 준다고 우크라이나 SUV가 주장했습니다. 네, 지도에 이렇게 이 화면을 보면요. 여기 이제 화염에 휩싸여서 핵 전략 전폭기들이 불타는 모습. 이렇게 검은 연기를 뿜으면서 저 화염에 휩싸이는 것은 결국 정통으로 연료통을 때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군사 전문가 세리 쿠잔이라는 사람은요. 러시아 전략 폭격기는 전부 120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40대를 공격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4개 공군기지를 공격한 후에 하루 지난 6월 2일이죠.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고위급 회담을 시작할 예정으로 있었죠.
물론 무산이 됐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협상에서 압박할 카드가 있음을 당당히 보여준 것이라고 하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의 대응 능력이 이 정도다 이렇게 각인시킨 신호라고 전했습니다. 물론 미국의 사전 통보는 하지 않았다고 하죠.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대러시아의 유리한 협상의 카드로 쓸 수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것은 러시아는 이런 주요 전략 자산인 전폭기를 보호 장치 없이 왜 그냥 노출시키고 있었을까 하는 것인데요. 하다못해 위장망이라도 친다든지 은닉 장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탑 5의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과 러시아가 신전략무기 감축 조약, 이것을 스타트 3라고 하는데요. 2026년까지 돼 있습니다. 이 조약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투명성이라는 거죠. 전략무기를 위성정찰이나 검사를 통해서 그 수와 상태를 상대방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방된 지역에 주기해야 한다라는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당사국 간의 불신 위험을 줄이고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오해나 예상치 못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 모스크바가 2024년 사찰 절차 참여를 종료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요. 핵무기 관련 데이터 교환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략 폭격기 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무서워하는 거죠. 규정을 중단한다고 하면서도 그냥 준수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묵시적 약속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우크라이나에게는 허점이 되어서 공격 목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좀 지났습니다만 러시아의 국영 타스 통신이 발표했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본토를 겨냥한 우크라이나 대규모 드론 공습에 목숨을 잃을 뻔한 적이 있었다. 이 푸틴 대통령이 5월 20일 쿠르스크 전선을 방문했죠. 이때 이 지역이 우크라이나 대규모 드론 공격을 방어 격퇴하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네, 그런 곳에 헬리콥터를 타고 그곳을 방문했다는 것인데요. 크레므린은 극비의 방문이다. 나중에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만 이런 위험한 일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구 GTV였습니다.